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전범국 일본과 독일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패전 이후 군사적 자제를 국가 정체성처럼 유지해온 두 나라가 최근 재무장이라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안보 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그 신호탄이 됐습니다. 평화헌법 구조 아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은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국가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탄약과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유지해온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소유, 생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핵무기 반입 허용 방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오른 것은 상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독일 역시 변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유럽 차원의 해구산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통일 이후 핵무기 영구 포기를 천명했던 독일에서 핵 논의는 오랜 금기였지만 그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방 예산을 한 해 만에 32% 증액하며 영국, 프랑스를 앞서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26만 명 안팎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15년 전 폐지했던 징병제 부활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안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 유사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 답변은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미뤄간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까지 2026년 2월 5일부로 15년 만에 공식 종료되면서 군비 경쟁은 통제 장치를 잃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질서가 힘과 공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은 중국을, 독일은 러시아를 견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상대국 역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모두가 군비를 늘리지만 모두의 안보는 더 취약해지는 안보 딜레마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쓰촨성 산악지대에 위치한 비밀 핵시설을 최근 수년간 대폭 확장, 보강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2월 15일 지리공간 정보분석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 박사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쭈퉁 지역 핵시설에는 새로운 벙커와 성벽이 건설되고 있으며 다수의 산업용 파이프가 설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고위험, 고독성 물질을 취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지역인 핑퉁에는 플루토늄 핵탄두 코어를 제조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담장과 함께 110m 높이의 대형 환기 굴뚝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환기구와 열 분산 설비가 보강됐고 인근에서는 신규 공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핑퉁 시설 입구에는 불망 초심, 뇌기 사명이라는 대형 구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굳게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자주 사용하는 정치적 구호입니다. 바비아즈 박사는 이들 시설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핵무기는 그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9년을 전후로 건설 및 보강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제네바 행사에서 중국이 전 세계적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비밀 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말 기준 약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수천 개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쯔퉁과 핑퉁 시설은 1960년대 마오쩌둥 시기에 삼선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내륙 후방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긴장 완화 이후 다수 시설이 축소, 폐쇄됐고 최근 7년 사이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강이 안전 개선이나 신형 미사일 체계에 맞춘 설계 조정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자료,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권 인사들을 향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 아시아까지 각국의 유력 인사들이 과거 앱스타인과의 교류 사실로 수사와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 차원을 넘어 자금 흐름과 유산 상속, 이메일 교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문화 아이콘으로 불렸던 자크랑 전 문화부 장관의 이름이 문건에 600여 차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탈세 수익 세탁 의혹과 관련한 내사가 시작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파리 아랍세계연구소 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협정의 주역으로 꼽히는 외교 거물 테르예 로드, 라르센과 모나율 전 대사가 가중 부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유산이 남겨졌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피터 벤더슨 전 산업장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에서는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앱스타인 자택 방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인도 등에서도 이메일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CEO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교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머스크 CEO 역시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전용기와 사적 모임에 동석했던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의 파장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빌 게이츠, 노엄 촘스키, 로렌스 서머스 등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거론되며 엘리트 네트워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과 금융권 인사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도덕성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문건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피자게이트 재점화와 앱스타인 타살설 등 각종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음모론보다 권력과 자본, 폐쇄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범죄자를 비호했는지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글로벌 권력 엘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연료 봉쇄 여파로 쿠바 수도 아바나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악취가 진동하며 위생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서면서 아바나의 수거 용량은 평소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106대 중 44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차가 10일 넘게 오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쿠바 정부는 티켓 앱을 통해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 번호는 7,000번을 넘기고 하루 공급량은 50대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순번이 돌아와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하는 현실이 시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가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실상 국제적 석유 차단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확보한 이후 쿠바로 향하던 하루 3만 5천 배럴 규모의 원유 공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쿠바는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공급이 끊기자 하루 최대 18시간 정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 응급실과 투석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식수, 식량, 의약품, 전기와 연료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일방적 제재의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경제의 기관차였던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유 부족 경고 이후 캐나다와 러시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을 중단했고 영국 등도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5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캐나다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외화 수입 급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바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시가 축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정치개혁 요구와 쿠바의 주권 수호 입장 사이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이 정권 붕괴보다는 이민, 안보 문제에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962년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하바나는 지금 쓰레기와 정전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